반갑습니다. 설 잘 보냈죠? 예.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은 자격증 따는 게 복입니다. 자, 오늘은 그 국세 소득세 편을 보시는데 좀 개정이 많이 돼가지고 좀 책을 좀 고쳐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개정 파트는 뭐 한 문제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부터 먼저 좀 하고 들어가도록. 저 수업은 나중에 5월달에 또 하는 거 있고 3월달에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제일 앞에 어디를 펴냐하니까 오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197페이지 한번 펴봐요. 197페이지. 자, 그 오타를 잡는데 그 친다고 치도 그렇습니다. 그 197페이지 보면 박스 밑에 제일 밑에 그 보면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찾았어요? 박스 밑에 그 어느 하나의 뭐라? 주택이 주택. 그치? 수택이 아니고 주택 아이가 주택. 그렇죠? 그 오타 좀 수정하고. 그 다음 곧 넘기시면 199페이지. 그거 보면 박스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박스에 보면 전부 5년 이상 임대기간이 돼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올 3월 31일까지 신고한 거는 5년간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시기는 우리가 언제입니까? 10월 달이니까 개정되는 거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전부 5년을 제일 밑에 리처 말고는 전부 8년으로 고쳐. 5자를 전부 몇 년? 임대기간 8년으로 전부 여러분이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까? 5년 돼가 있죠. 제일 밑에 10년 이상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8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됐어요? 수정했죠? 자, 그 다음에 그거 좀 넘기면은, 쭉 넘어가셔서, (214페이지) 214페이지 박스 있죠? 재산세 파트에 보면 그게 지금 중간에 보세요. 납부 500만 원 초과 분납 신청 찾아보세요. 분납 신청 찾았어요? 그게 지금 종부세는 2월 이내나 2개월입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인데 그 재산세는 45일이 받겠다 그랬지? 그래서 재산세의 분납 기간이 어떻게 된다?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로 여러분이 고쳐주기 바랍니다. 45일을 2개월 이내로 고치라고. 고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파트로 쭉 넘어가서 그거는 수정이 좀 많이 좀 됐습니다. 자, 224페이지 펴보면 그 제일 위에 대상, 가로 1 대상에 있지, 대상. 자, 거기에 보면은 다만 그 줄에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 중 돼 있죠. 자, 지역권, 지상권 밑줄 것이고 그게 이제 단서가 붙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아무 말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들어가고 그게 단서를 붙여서 밑줄 긋고 거기다가 공익사업과 관련된 그 조건을 붙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관련이 돼야 기타 소득으로 되고 사업소득이 안 됩니다. 만일에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 지상권 지역권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서가 반드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은 기타 소득이고 사업소득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강의할 때 추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일단 개정된 것만 고쳐놓고, 그 다음 227페이지 봅니다. 227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가로 3번 주택수의 계산대가 나와 있죠. 제일 위에 227페이지 제일 위에 주택수의 계산 나와 있습니까?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가 있어요? 예, 다다다 돼가 있지. 다 가구, 다 가구 오타입니다, 그거는. 자, 그걸 하다 보면 그거는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봅니다. 230페이지. 230페이지 밑에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지? 그죠? 거기서 좀 적어 넣으세요, 거기에. 가로 열고, 지상권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가로 닫고. 그 단서를 줘야 문제가 이제 됩니다.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조건이 없으면은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지상권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해서 단서를 깔아줘야 문제가 이제 그 설명하고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그게 272페이지. 272페이지. 자, 그거 보면 4번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해 놨죠. 1번 미등기 토지 건물주택 나와 있고, 2번 국외 자산의 양도, 그 다음에 하나 더였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지역의 중가세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 자, 중가세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 자. 그럼 조정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여러분이 투기 과열지역으로 들었죠. 그래서 내가 그걸 말장난만 해놓은 겁니다. 내가 투기 과열지역을 세법에서는 조정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용어가 이제 개정이 그래 됐고, 그 다음에 278페이지. 자, 278페이지를 펴보십니다. 제일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작은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제일 밑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돼야 되겠지. 이상, 동그라미 치주라고요. 그 다음에 고개 옆에 보면은 279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특수관계자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대가 있지. 거기다 가로 열고
제목을 내나 그 말인데, 증여 후 우회 양도. 이렇게 추가로 좀 해주기 바랍니다. 증여 후 우회 양도 제목을. 동그라미 2번에 특수관계자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거기다가 가로 열고 증여 후 우회 양도 이렇게 좀 적어놓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엉망이 된 게 세율이 전부 바뀌는 바람에 막 전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 282페이지 펴봅니다. 자, 282페이지를 어디를 보냐 하니까 그 중간에 동그라미 1번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택 조합은 입주권 이래 나와 있죠. 그 박스에 보면은 현재 제일 밑에를 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해가지고 100분의 6이죠. 그러니까 6% 아닙니까? 6%. 6%에서 100분의 40대가 있죠. 자, 요걸 42로 고칩니다. 40을 100분의 42. 그러니까 42%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오른쪽에도 고쳐야 되겠지? 오른쪽에도 보니까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 6%에서 자, 100분의 42로 고치, 40이 아니고 42로 고치는. 그러니까 요게 세율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42%까지.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42%로 개정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나 밑에 그 보면 바로 밑에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있지. 그거는 아예 X표로 합니다. 전부 다.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이제 쓸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 동그라미 2번에 비사업용 토지에 보면은 그 비사업용 토지 오른쪽 구간에 봅니다. 16%에서 50%대가 있죠. 그걸 52%로 고칩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52로 고쳐야 되겠죠. 50에서 52.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구간은 차이가 있는데 막 그까지 깊이 할 필요는 없고 16%에서 그 옆에 밑에 보면은 비사업용 토지 초과 누진세율인데 그 할증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은 제일 밑에 50%대가 있죠. 제일 밑에 박스에 50%. 5억 초과 부분에 보면 오른쪽에 5억 초과 금액에 50%대가 있죠. 그걸 52% 전부 2% 더 올렸으니까 52로 고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X 6단계 초과 누진세율 X 해놓은 거는 바로 밑에 그 밑에 있는 개정안대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이제 안이 아니고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공부를 하는데 이 개정은 지금 된 거예요. 이제는 편집할 때 아니었고 이제 통과돼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 이 파트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넘겨봐요. 그래서 가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에는 6%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3억 초과에서 5억 이하까지의 40%가 하나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5억 초과 부분이 42% 해서 기본 세율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바로 요 파트를 기본 세율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6%에서 최고 몇 프로까지? 42%까지. 그러니까 소대만 공부하면 돼요. 소대만. 제일 낮은 게 몇 프로? 6%. 최고 세율이 5억 초과가 42%까지 기본되는 게 가장 기본 세율이다, 요게. 요게 여러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걸 공부를 해야지, 왼쪽에 그거는 이제 작년까지 쓸 수 있는 세율이고, 원래부터는 이 세율을 쓰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넘기면 284페이지. 그거 보면은
지금 뭐가 있냐니까 동그라미 3번에 그 바로 박스 밑에 보면 투기 지정 지역대가 있죠. 자, 이거 용어가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지정 지역은 꺼버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됐습니까? 기본 세율이 10% 더 얹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2주택 이상을 말하는데 이거는 몇 주택 이상? 2주택 이상. 2주택 이상에서는 10%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초과 누진세율 가로 속에 6%에서 40%대가 있죠. 그 40%를 전부 42%로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0%에 대해서 더 올리는 게 실제 세율은 16%에서 50%대가 있죠. 52%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주택자는 16%에서 52%를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왜? 기본 그 위에 있는 기본 세율에 10%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42% 10% 올리니까 52% 생기고 6%에 10을 더하니까 16%가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다 10%씩 플러스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억에 보면 지정지역 해놨죠. 그 지정지역이 전부 여러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고치기 바랍니다. 지정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 니은도 마찬가지. 지정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그 앞에 내만 고치면 됩니다. 자, 지정지역을 전부 뭐로 고쳐? 조정 대상 지역.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서울 어디? 서울 등 이제 수도권 지역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 부산 뭐 해운대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또 어디 있냐 하니까 세종시 충청도 세종시.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여러분 투기 과열지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법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용어 변경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내나 투기 지역으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기타 자산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6단계 대가 있죠. 6단계가 있고 7단계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6단계가 아니고 7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가표가 이래 올라가면 세율이 계속 그래 올라가는 행식이 바로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래서 거기에 6%에서 몇 프로 해놨습니까? 40%는 42%로 다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세율이 다 바뀌었어요. 40%에서 42%로. 그 공부하다 보는 게 있으면 수정하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기억에도 또 나와 있지. 초과 누진세율의 6%에서 몇 프로? 최고세율만 고쳐. 42%. 그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6페이지. 자, 286페이지 보면 거기에 문제, 제일 위에 문제 해설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나와 있지. 그게 100분의 6%거든. 그래서 최고 100분의 40대가 있지. 그것도 전부 42로 고쳐서 100분의 42. 그 밑에도 마찬가지. 100분의 40을 42로 고칩니다. 전부 42%로 최고세율. 1번, 2번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최고세율만 42로 고쳐. 40에서 42. 오케이? 자, 넘기면 그 288페이지 내나 넘어가서 288페이지. 자, 제일 위에 그 7번에 세율 박스 봅니다. 내가 그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밑에 2년 이상 보유해서 자,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0대가 있죠? 제일 밑에 거만 고치면 됩니다. 100분의 42. 그 오른쪽도 마찬가지.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52로 고칩니다. 52.
또 그 주택 입주권 부분 제일 밑에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0대가 있지. 그것도 뭐로 고쳐야 되노? 100분의 42. 40이 아니고 좀 42로 고치면 되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내려가면은 동그라미 4번 기타 자산 보유기간 관계없이 몇 단계? 7단계. 그리고 세율 6%에서 42%, 100분의 42. 그래서 42% 고치고. 그러니까 40은 전부 42%로 고치라 이 말이야. 그것만 고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289페이지) 보면, 자, 이것도 지금 내나 그 말인데 이렇게 말을 바꿔놨습니다. 2번에 보면 가로 2번 공동 소유 자산대가 있지. 그게 공동소유, 공유자산인지 공유자산. 그래서 그걸 지금 여러분이 좀, 내나 그 말인데, 다시 그 적습니다. 공동소유 자산에 대하여 해가지고, 공동소유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천천히 한 번 더 그래 해줄 거예요. 자, 공동 소유 자산에 대하여 적었어요.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각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304페이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304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그 세 번째 3번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동거 봉양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딱 치고 요거는 10년 이내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5년은 혼인할 때 5년이고 동거 봉양 부모 모실 때는 10년간 각각의 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거 봉양은 10년, 혼인은 몇 년? 5년.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넘어가서 보면 자, 그 보시면 306페이지 보시면 그 제일 위에 1세대 1주택 부수 토지의 양도대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제일 밑에 보면은 그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에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인 것? 자, 2년 이상인 것 밑줄 꺾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거기도 단서를 줘야 됩니다. 단 해가지고 밑줄 딱 꺾고 단 조정 대상 지역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 자, 그러면 간단히 그 말을 갖다 간단히 내가 이해를 할 테니까 봐요. 대구 같은 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이른바 투기 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 지역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랬다? 조정 대상 지역. 그냥 말장난만 해놨다 그 말이야. 자, 그 말인데, 그러면 이런 일반 지역은 보유기간 2년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 이 지역에는 반드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집이 한 채면서 거주도 하고 보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주 2년이 강화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 있는 지역에 보유는 2년 이상인데 이 수도권 지역 여기는 바로 또 조정 대상 지역 범위 안에서는 전부 거주 2년, 보유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된다. 그런 뜻으로서 거주 2년이 추가됐다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거 하나 고치면 몇 개 되겠네. 자, 310페이지. 310페이지 펴 보시면 거기에 중간에 동그라미 디귿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디귿. 자, 직계 동거 복량을 위한 1세대 2주택대가 있죠. 방금 동그라미 치서 10년으로 꽂혔잖아.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다른 걸 꽂히지 말고 5년 이내에 돼 있을 겁니다.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나옵니까? 자, 그걸 뭐로 고쳐야 되노? 10년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모시면은 10년간 각각 세대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그 가서 개정된 걸 수정을 하면, 자, 332페이지. 332페이지 보면, 그, 제일 밑으로 봅니다. 밑에 보면, 가로 1번이 있습니다. 자, 국외 양도 자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토지, 가로 1번 제일 밑에,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 자, 6%에서 몇 프로? 자, 40%는 전부 42% 꽂혀야 돼요. 혹시 이제 그걸 하다가 공부를 하면 요게 40% 나온 거는 전부 42%만 꽂혀주면 된다. 그거만.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걸 좀 수정해 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게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통과가 잘 안 돼요. 개정은 발의는 자꾸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게 아마 뭐 올 한 9월이나 되면 통과될 줄 알았는데 그게 막 작년에 바로 12월 27일부로 바로 통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자, 됐죠? 그만큼 이 국세가 요번에 많이 받고 또 종부세가 지금 이제 아까 내가 임대기간 8년 그걸 꽂혔지만은요. 나머지가 많이 개정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건 한 6월달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종부세는 가급적 공부를 뒤로 할 겁니다. 곧 개정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중 공부를 해갖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뭘 펴냐 하니까 펴 보시면 218페이지가 218페이지 한 펴봐. 펴였습니까? 제일 위에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소득세를 배우는데 자, 소득세를 보면
일단 소득이 뭐냐니까 개인 소득입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의 바로 소득에 과세를 하는데, 이 개인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지금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눠져요. 그래서 거주자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국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국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거주자라는 뜻이 뭐하고 관계 있냐 하니까 그 주소 중심이거나 거소 중심입니다. 거소가 뭐예요? 거주하는 곳이죠. 여러분이 만일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대구에 살면은 거소지는 어디예요? 대구죠. 그래서 지금 이 거주자라는 뜻은 말입니다. 현재 1과세 기간인데 1년간 183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83일 이상 한 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6개월 이상 이래 공부하면 됩니다.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외국인이 와서 1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겠죠. 특히 바이어들 같은 거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거소한 것이 6개월 이상이 되면 1년간에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민은 여러분 전부 다 거주자죠. 그래서 요 개념이 바로 이것도 개정이 됐는데 2년간의 합산을 했어요. 그래도 올해부터는 1년간의 합산을 합니다. 거주한 거소 기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상 거소를 두거나 또 우리가 주소가 있는 자는 여러분이 바로 거주자다. 그래서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아시라 이에요.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비거주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죠. 그러면 거주자는 국내 소득이 있고 국외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 다 납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우리 내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든 간에 전부 소득이 있다면 사업과 관계없어요. 사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중심으로 납세 의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름이 소득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기업이 내는 소득세는 법인세입니다. 무슨 세? 법인세. 그럼 우리 개인이 또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든 소득세든 둘 다 소득세인데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법인이 내면 그 소득세는 법인세야.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기업이 안 내고 여러분 개인 사업자라든지 개인이든지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거주자 개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소득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오직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럼 만일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득을 누렸다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죠.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소득을 누렸다면 일본에서 내야죠. 그리고 잘 읽어보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전부 다 거주자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우리나라에 다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거주자는 무조건 무제한 다 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비거주자라는 거는 거주자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발생한 소득만 납세를 하고 외국에서 생긴 거는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없고 그 나라에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꼭 잘 알아둬야 할 주요 내용이고, 또 이제 여러분이 인생은 한판이다 이런 개념에서 한국에서 살려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젊었을 때 청춘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이제 사람은 기속 본능이라고 있어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이제 고향을 찾게 돼. 그럼 고향을 찾게 되면 이제 우리 국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이제 한국에 죽어야지 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미국에 재산이 있죠. 그 재산을 이제 수시로 팔아먹는 거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뭡니까? 뭐 연령도 노동력도 떨어지고 일도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재산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소를 하다가 미국 자산을 팔면은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를 하면 돼. 5년 이상. 그러니까 외국 자산을 팔면 5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자로 있어야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어. 그럼 5년 내에 팔았다. 그럼 그 나라에 갖다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거. 그걸 나중에 또 다 알게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 틀만 여러분이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득은 바로 여러분이 외국에서 생기든 내국에서 생기든 또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소득이 있는 자는 거주자에 한해서는 무조건 납세 의무를 무제한 걸머진다는 걸 꼭 알아야 되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의 소득에 생기는 것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일본 사람 일본에 생기면 일본에 내면 되고 미국의 사람 미국에 내면 되는 게요. 그 나라에 내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보면 납세지가 어디냐? 납세지. 자, 세금 내는 장소입니다. 근데 앞에서 강의를 들을 때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자, 이거는 모두 우리가 지방세입니다. 무슨 세? 지방세.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죠. 주소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데 국세는, 국세하면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앞에서 지나왔지만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내가 집부자, 땅부자한테 내는 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가 있습니다. 종부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 이 종부세와 소득세는 전부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개인은. 그래서 개인 중심으로 보면 여기서 여러분은 개인은 바로 주소지, 주소지 원칙이다. 자, 주소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주소지가 없으면 예외로 거소지가 되겠죠.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 그래서 원칙은 어디라? 주소지. 주소지를 알 수 없으면 어디로 와? 사는 장소, 거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는 소재지가 아니고 주소지 중심으로 본다. 왜 국세는 주소지입니까? 세금은 누가 내요? 사람이 내죠. 그래서 국세는 지역하고 관계없죠. 전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국세 쪽은 전부, 개인은 주소지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겠다. 자, 이게 여러분이 소득세의 큰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소득세는 세 번째 신고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납부? 신고납부. 자, 소득세는 여러분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전부 우리 스스로 가표와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제다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소득세도 여러분이 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우리가 뭐냐 하니까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무슨 신고? 확정신고. 그래서 확정신고는 항상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소득은 내년도 내는 기고 작년의 소득은 올해 내는 거예요. 소득세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연도입니까? 이번 연도입니까? 다음 연도. 5월달을 주의하지 말고 열달 당해연도가 아니다 이거는. 작년의 소득은 올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올해 소득은 내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 그러니까 5월 달에 내는 거야. 5월 달에. 5월 달에. 일일이 공부하지 말고 5월 달에 다 낸다. 소득세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바로 5월 달이라. 5월 달에 하는데, 요게 최종 기한이 됩니다. 요까지 만일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것도. 취득세도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분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보통 징수로 바뀐다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만일에 여러분이 이번 연도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가산세가 부과돼서 여러분이 바로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즉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신고 납부는 그 법정 기간에 이행을 안 하면 우리 권리는 박탈이 되고 국가가 가산세까지 붙여서 고지서로 징수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 자, 이게 확정신고의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정신고라고 있어요. 무슨 신고? 예정신고. 예정신고라는 거는 뭐냐?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미리 신고하는데 요거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뭐냐 하니까 매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의 예정신고가 있고, 그 다음 양도세 예정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그러니까 미리 신고하는데, 이거는 확정신고라는 거는 항상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것은 확정신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늦게 신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늦게 신고고 확정신고고, 일찌감치 신고하는 게 예정신고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일찌감치 신고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 여러분이 보면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 분납도 여러분이 재산세도 2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 분납 나누어 내는 것도 2개월 이내제. 이것도 2개월 이내라.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잘 보는데, 자,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해가지고 2개월 이내제. 그러면 이걸 글자 그대로 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때 말로부터는 초일이 불산입이 된다. 초일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2월 달이잖아. 오늘 며칠이지? 2월 19일이잖아. 오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땅을 팔고 건물을 팔았다고 가정해서 양도세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28일로부터 이렇게 2개월 이내가 아니고 무조건 판 달은 없애고 그 다음 달부터 세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2월 달에 팔았으면 3월 달부터 세고, 4월 달에 팔았으면 5월 달부터 세고, 6월 달에 팔았으면 7월 달부터 세는 거야. 그러면 요게 신고 기간이 아니고 신고 기한이 말일이지, 말일. 그럼 늦어도 2월 달에 팔았으면 3월, 4월이제. 그래서 4월 30일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이 이후에 만일에 이행을 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벌칙금 승계기금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면 항상 신고 조세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우리가 스스로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산세를 안 붙이려면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예정신고에 가산세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확정신고에 가산세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예정신고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확정신고는 재차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함부로 붙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를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신고 안 해가지고 가산세가 붙였다면 이때는 가산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산세는 한 번만 붙인다는 뜻을 꼭 기억을 해라. 양도세에 와서는. 아시겠습니까? 예정신고는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하는데 미리 안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공제제도 10% 공제조까지 줬는데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이제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돼가지고 양도세나 이 매매업자의 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게끔 원칙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라는 것이 그렇게 옛날의 세법에서 지금 세법이 그렇게 많이 개정이 된 거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국가 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걷어야 되니까 이 제도를 가산세를 붙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정신고가 양도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매매업자, 이 판매업자도 예정신고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는데, 판매업자는 난 좀 매매일이다 이래 말합니다. 매매일이라 양도일이랑 다른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봐야 되는 거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나 하니까, 소득세에 가서 소득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구분. 소득은 구분하는데, 우리가 소득하면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느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보면은 소득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그 표가 있어요. 그거 추가를 좀 시키면 좋겠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자, 제일 앞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소득세 하는 거는, 세법을 배우기 전에 소득세를 들은 거는 전부 종합소득입니다. 무슨 소득? 종합소득. 글자 그대로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서 종합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퇴직금도 일종의 소득이죠.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붙는데 그게 퇴직소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이죠. 무슨 소득? 양도소득.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이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거고요. 여러분한테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전부 이제 나중에 양도세가 거의 출제가 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러니까 소득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종태양이죠. 이 종태양 방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세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은 어떤 소득을 모아서 종합소득이라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이자, 은행에 입금하면 이자가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이 소득세가 발생해서 이자 소득이 생기죠. 그 다음 주식에 투자해 놓으면 바로 배당금이 생기죠. 그래서 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종 요즘은 금융소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소득? 금융소득.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사업소득이죠. 자, 사업소득은 항상 반복적으로 생겨야죠.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소득이 생기야지 생겼다 말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업소득을 또 한 문제 나중에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그러면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전부 업자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거죠. 소득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임대업. 임대업자의 소득. 네, 이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이 건설업. 자, 건설업. 이거는 주택 신축업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을 지어서 파는 업자를 뭐라 한다? 건설업이라 합니다. 무슨 업이라 한다? 건설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파는 업자를 건설업이라 그래요. 아파트나 단독주택. 하여튼 여러분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의 소득.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업. 네. 이 부동산 매매업자의 소득.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매매업자의 소득이라는 것은 매매업이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요거는 바로 6개월간 한 번 이상 취득을 하고 6개월간에 여러분이 2번 이상 팔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매매업의 용어는 뭐 우리 소득세법이나 또 법인세법, 사업성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영향이 큰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일과세기간이죠.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6개월간의 과세기간이 됩니다. 그럼 1년에 2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6개월입니다. 간에는 2과세기간에서 1년에 2번이 일어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입니다. 그래서 나중 책을 보시면 1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그 1과세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한 번 이상 부동산을 사고 또 2번 이상 팔아라. 그래야 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집을 지어서 팔면은 건설업의 소득이죠. 이미 기존 있는 집을 갖다가 사다가 팔아먹는 사람은 어디에 속합니까? 매매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서 파는 자를 뭐라 한다? 건설업. 있는 거 지어놓은 걸 사다가 파는 사람은 매매업이다. 요 차이점 뭐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소득 엄청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대표적으로 이제 임대업이 출제 빈도수가 제일 많고요. 매매업은 가끔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5년 만에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임대업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 근로소득이 있죠. 무슨 소득? 근로소득. 여러분 급여, 월급에서 여러분이 받는, 그게 대부분 원천징수가 많이 되는데, 원천징수라는 건 뭐예요? 월급 주면서 소득세 떼는 거, 원천징수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 연금소득. 자, 여러분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연금, 뭐 이런 연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면 어떤 연금입니까?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종합소득세를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할 말이 없으면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죠. 예, 이거는 막 짬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요거 잘 보시면 여러분이 몇 가지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첫째, 기타 소득에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바로 공익사업과, 아까 적어놓은 공익사업과 사업상, 공익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익사업상 지역권, 지상권, 빌려주는 걸 대여라 그러죠. 빌려주는 걸 대여, 임대. 자,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지상권, 지역권은 아까 기타소득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빌려주는 거는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방금 우리가 수정해놨던 사항, 여기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볼 수 있냐니까 단독적 영업권을 양도하는 거죠. 단독적으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자, 영업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제적 권리죠. 법적 권리보다는 무슨 권리? 경제적 권리. 그래서 아마 민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민법에서 아마 영업권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안 들어봤다는 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민법은 우리가 법률적 권리만 다루고 사법적이죠. 경제적 개념보다는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법에서는 이 영업권이라는 게 새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표권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업자, 여러분 사업을 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부대 요소들이 많죠. 뭐 기술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로 평가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요즘은 차를 다 갖고 다니니까 이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안 타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 시내버스 업자가 자기 사업장하고 자기 버스 노선권이 있죠. 이 버스 노선이 좋아야 손님이 많고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 노선권도 따지고 보면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 사업자가 자기 그 사업장하고 노선권을 함께 묶어서 팔면은 양도세가 가세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장 따로 팔고 노선권 따로 팔아버리면 이 노선권이 일종의 뭐가 되느냐?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독적으로 영업권만 딸랑 떼갖고 팔아먹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소득이 붙어서, 기타 소득은 크게 말하면 종합소득이다 이 말입니다. 작게 말하면 기타 소득이고, 아시겠어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권만 딱 떼가지고 팔면은 뭐라? 기타 소득. 한테 난조 사업장 묶어서 팔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둬요. 난조 공부하고 문제를 풀 때 여기 돼 있어야, 요게 난조 이해가 돼야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보면은 여러분이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야 양도세가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는 이른바 미등기 임차권이죠. 그럼 임차권은 부동산 임차권이지.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는 이걸 팔아먹으면은 양도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기타 소득이 부과가 돼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포 임차권. 무슨 임차권? 점포 임차권. 자, 이런 것은 여러분이 전부 기타 소득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취득세에 나타났던 우리가 광산을 운영하고 경영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광업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업권. 무슨 건? 광업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가 있냐니까 어권. 예. 이런 걸 여러분이 양도를 하게 되면 바로 전부 기타 소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요게 많이 나옵니다.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요거는 전부 양도 팔았다고 해서 양도세가 붙는 게 아니고 이거는 팔더라도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기타 소득은 크게 말해서 무슨 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형태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여러분이 다 중요한데 요거 정리를 좀 해놔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는 소득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종태양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합산한다, 구분한다? 구분한다. 그래서 소득 구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분류과세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한다? 분류과세.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은 128페이지에 어느 공부를 해놔야 되느냐? 바로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자, 소득세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퇴직과 양도소득이 이에 속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따라서 소득은 종합, 퇴직,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 따라서 그겁니다. 바로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이 파트에서는 요 지문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납세 의무자에서 나와 있죠. 아까 납세 의무자 설명한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고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거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바로 어디로 가냐? 조금 쉬었다가 양도세로 가는데 정리를 해서 나중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